안녕하세요. ABO 고아라입니다. 네. 우리 신양 리더님께서는 진짜 똑똑 박사셔가지고 제품 강의를 너무 들을 때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좋은 것 같고, 저는 오늘 아메이 기초 사업 설명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시너스트 OM은 제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랑 같이 해서 더 설레고 더 기대감이 생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하자면, 이름은 고아라고요. 나이는 만 26살이고요. 가족은 남편이랑, 죄송해요. 마음에 있는 소리를 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네네, 36살이에요. 너무 놀라셨죠? 네, 그리고 가족은 남편과 대단한 딸 하나와 특별한 딸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진 성장 중에 있는 아메이 사업가라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아메이를 이제 해가 바뀌어서 7년,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은 육아에 찌들어 있었고,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었어요. 26살에 결혼해서 7의 애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27의 애를 낳아서 키우니까 아무도 주변에 친구들이 결혼도 안 했지, 애도 없지 하니까 같이 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애를 키우고 혼자 이렇게 고독한 육아를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도 너무 안 좋아서 저질 체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피곤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고, 운동 당연히 지금도 싫어할 게 생겼죠?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제 별명이 치킨아라였고, 야식 너무 좋아하고, 영양제는 또 싫어하고, 그거 먹어봤자 약간 이렇게. 그리고 미래에 걱정은 많은데 돈은 없는데 일하기는 무섭고, 집에 있기는 싫은데 나가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 저 같은 분 많이 계신가요? 저는 딱 이런 모습에 제가 6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보라 언니라는 저희 스폰서님이 계세요. 교회 언니였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7번을 만나는 언니였어요. 매일매일 만나는 언니인데, 언니가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중학교는 캐나다도 다니고, 고등학교는 영국에서 나오고, 대학교는 독일에서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온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니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동경스럽고, 언니 너무 좋겠다. 맨날 이렇게 해서 언니 옆에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언니였는데, 언니가 갑자기 아메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메이가 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목사님께 언니가 아메이를 한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심각한 얼굴로 다단계는 하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순진하고 어렸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에 의미는 이제 또 너무 순종을 하는 그런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언니가 그걸 왜 하지? 빨리 빼내야겠다 해서 저 기도 제목은 그날부터 이제 언니를 아메에서 빼내는 거. 그래서 빨리 빼내야 된다, 저거 큰일 났다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뭔가 회원가입을 해주거나 제품을 사주면 언니가 희망을 보고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절대 회원가입도 안 해주고 절대 제품도 사주지 않았어요. 언니가 그래야 빨리 그만둘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정말 이상하게 언니가 너무 멋있어지고, 아까 사진 잘 보셨죠? 저랑 같이 이렇게 애기 키우던 언니였는데, 언니가 만날 때마다 점점 더 멋있어지고, 삶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하는 말이 달라지고, 내가 알던 언니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 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벌써 10년 더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렇게 아기였을 때부터 변비가 너무 심했어요, 저희 첫째 딸이.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막 울면서 밤에 막 배가 아파서 많이 울고, 어린이집 못 가는 날도 너무 많았고, 변비 때문에 애가 맨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유산균 좋다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병원 가서 간장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그게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애가 너무 울고 소리를 지르고 막 경악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을 때, 이제 보라 언니가 저한테 아미의 유산균이랑 식이섬유랑 저 파이토 주스를 먹여보라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처음엔 안 먹였죠.
안 먹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볼까 해서 아메이 제품을 먹여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3개월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다 없어졌어요, 변비가. 그래서 저는 다른 약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뭐 푸른 주스 먹여라, 유산균 좋은 거 먹여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식이섬유 먹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듣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변비는 유산균도 중요하지만 식이섬유를 먹여야 해소가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제품을 통해서 아메이에 대한 조금 제품이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이렇게 저기 스폰서님과 저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제품을 하나 써보고서는 제품이 나쁘진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부터 조금씩 바꿔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동량으로 언니가 얘기해주는 것들을 들었을 때 이게 아메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저희는 이제 뉴트리라이트 딸이 이렇게 변비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는 되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설날에 이제 저희 아주버님 댁에 이렇게 내려가게 됐는데, 그 아주버님은 한의사세요. 그리고 부부가 둘 다 한의학을 하신 분들이라서 되게 그런 건강 쪽으로 이제 지식이 많으시잖아요. 저보단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임신 중독 이런 것 때문에 1kg에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보다 한두 살이 많았는데 항상 아프고 폐렴은 항상 달고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아주버님 집에 갔더니 뉴트리라이트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물어봤더니 자기 애가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돈이 있으시니까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봤겠죠? 근데 이게 제일 좋더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도 뉴트리라이트 너무 좋아, 먹어.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되게 골골대는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가면 항상 한약을 지어왔어요. 침을 맞고. 근데 한약을 안 지어주시고 뉴트리라이트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저는 영양제를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 몸에 아픈 엄마 먼저 먹이고, 골골대는 남편 먹이고, 변비 있는 우리 딸 먹이고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좋아지는 게 좋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저는 환경에는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메이 세제가 환경 오염을 막아주는 세제고, 이렇게 세제만 바꾸는 걸로만 하더라도 내가 환경을 지킬 수 있고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아이 키우면서도 할 수 있고, 이력서 쓰고 뭔가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레슨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일이라는 게 조금 제대로 한번 알아보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메이 회사를 제대로 알아봤더니 아메이 회사는 이런 회사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상상 속의 아메이 있죠. 그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되게 진짜 어디 시골에 중소기업 그 공장 있잖아요. 그런 곳을 상상했고, 이런 미팅장에 자꾸 간다 그래서 어디 조그맣게 한 10명 모여서 어디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대로 알아보고 나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65년이나 된 커다란 회사고, 직접 이렇게 제품들을 450여 가지가 넘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스케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이래서 사진을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이는 2만 1000여 명의 직원, 그리고 1000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1200가지 이상의 굿즈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저 특허를 들고 계신 사진을 보면은 보통 회사들은 이제 특허권을 다 이제 회사에 기속되게 하는데, 이제 아메이는 저분들도 인센티브를 다 잘 가져가실 수 있게 저렇게 해주는 회사다라는 것들이 알게 돼서 좀 놀라웠고, 또 저는 이게 미국 상공회에서 의장을 하셨다는 이 말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무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나갔는데, 이런 것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저희 남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상공회에서 의장을 한 거면 그냥 회사는 그냥 믿을만 한 거지 누가 그런 일을 시켜주냐, 다단계 회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는 사람들은 진짜 이
표 하나만 보여줘도 오해가 다 풀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EBS나 SBS나 이런 방송들에서도 아메이 회사를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지 이렇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 아메이 처음에 얘기를 들으면 다른 비슷한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굳이 아메이여야 할까?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꼭 굳이 아메이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다른 그런 네트워크 회사들과 가장 다른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메이는 제조회사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원가가 오르면 내가 만든 제품이 아니면 가격이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원가가 오르거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하면 제품의 질을 낮추거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메이는 직접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품질의 타협이 절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 무슨 문제가 터져서 막 기사가 막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회수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떴어. 근데 이게 만든 회사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책임 소재가 확실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다음에 요즘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제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유행을 따라 제품을 만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뭐가 유행하고 있죠? 올리브 오일도 되게 많이 드시는 것 같고 알부민? 그것도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대한민국에는 항상 유행하는 그 시즌 제품들이 막 있는데 그렇게 유행을 따라서 단기적으로 만든다? 그렇다면은 이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일까?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이게 왜냐면 제가 아메이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봤던 게 크릴 오일 없어? 크릴 오일 없어?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아메이는 크릴 오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메이는 왜 이런 걸 안 만드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이거 하나만 출시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왜 안 만들지? 하고서는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지가 못하네. 뭐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한 6개월 있다가 기사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회수 조치 무슨 검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이는 확실하지 않은 거는 만들지 않는 회사구나라는 걸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느끼게 됐었고 그렇게 정말 제품에 신뢰가 있는 회사구나. 그래야 내가 평생 애용자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남이 만든 제품을 유통하는 구조가 아니라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원료 선택, 제조, 품질 검사, 판매, 반품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유통 마진이 없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원료나 기술에 더 투자된 제품을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제품이 아니라 진짜 더블엑스 몇 년 됐어요. 10년, 20년 되는 그런 스테디셀러들을 만든다는 게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메이의 자체 농장이나 연구소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얘기해 주신 건데 90년 된 뉴트리 농장 그 자체가 자산이다. 어떤 회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회사다라는 얘기에 되게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막 저한테 사업 시작할 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내고 가게 차려서 투자해서 하세요 라고 하면은 전 또 그럴 돈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메이는 가입비도 없고 의무 구매량도 없고 뭘 취득해야 되는 것도 없고 초기 진입비도 없고 매장을 권유하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회사들은 매장을 차리게 해요. 그럼 그 매장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제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 그게 나의 재산이고 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거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회사가 저는 아메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돈을 들여서 매장을 차리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분당 매장을 선물로 준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매장 여기 직원분들한테 제가 월급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뭐 반품하는 직원분들한테도 월급을 드린 적이 없고 아무것도 저는 돈을 준 적도 없는데 피부 테스트도 받아, 두피 테스트도 받아, 인바디 기계도 받아 이런 강의실도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정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창업자 마인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이거나 또 제가 또
장로님 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평생 반주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는 일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았고, 어쨌든 저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도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회사이고, 이렇게 저도 남을 돕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창업자분도,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명단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나왔을 때 그랜드 레피즈라는 그 중소도시를 완전 멋있게 진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해서 이 도시를 완전 일으키고 바꾸신 분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아메이 창업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물어봤을 때 챗 GPT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메이 창업자는 리더이자 멘토이고 사회 공헌가이다. 그래서 단순히 돈만 버는 기업가가 아니라 팀과 개인, 사회를 성장시키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사람들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리더로 존경받는다. 또한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업가라고 하면은 돈 많이 벌고 부자고, 사실 이게 본받을 만한 부자들이 제 주변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이렇게 좋은 기업가들도 많으시지만 예전에는 부자들은 약간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혼자서 많이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거랑 정말 차원이 다른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창업자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것들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뼛속 깊이 그러신 분들이구나, 큰 그릇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정말 존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회사들의 이제 순위를 나타낸 이런 것들이 매년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제가 3년치만 가져왔지만 2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게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거는 아메이고, 2, 3, 4위는 계속 변동이 있더라고요. 매출도 비슷비슷하게. 그런데 아메이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보고서는 정말 튼튼한 회사구나, 정말 내가 믿고 사업을 해도 되는 회사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사가 아무리 좋고 뭐 기업 정신이 좋고 해도 돈이 안 되면, 아니면 정말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다단계여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윗사람만 돈 버는 일이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처음부터 딱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익 구조로 에디슨 마케팅 상이라는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익 분배 구조가 너무 공정하고 합리성을 인정받아서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공정한지 살펴봤더니, 나에게 알려준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AB에게 알려서 같이 썼을 때 저는 당연히 저에게 알려준 이제 보라 스폰서님이잖아요. 저에게 알려준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지만 나보다 일을 조금 했는데 돈을 많이 가져가면 좀 좋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스폰서는 12,000원을 가져가고 나는 24,000원을 받아가고 내 소비자들은 6,000원씩 받아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처음에 봤을 때 소비자들이 6,000원씩 받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소비자가 왜 캐시백을 받지? 근데 아메이는 제품을 바꿔 쓴다는 이유만으로도 소비자도 캐시백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2명에게 알렸기 때문에 24,000원. 스폰서님은 나에게 1명에게 알렸기 때문에 24,000원. 내가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님보다 수입이 역전될 수 있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이고 역전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배분이라는 이 수익 구조를 보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6명에게 함께 알린 사람들이 또 4명에게 알리고 또 2명에게 알리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계속 펼쳐나가게 되다 보면 200~3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 수익 구조도 너무 재밌었어요. 가끔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나 가입시키고 밑에 열심히 하는 사람 달아줘? 그러신 분 없으셨나요? 큰 애용자, 부자 내 밑에 소비자 달아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나? 막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자, A, B,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로 이렇게 로스맵에 보았을 때는 매출은 비슷해요. D도 120만이 찍히고요. C도 120만이 찍히고 B는 150만, A는 160만이 찍힙니다. 근데 정말 소득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소득은 이렇게 D는 57,000원, C는 빵원, B는 12,000원, A는 9,000원이 들어와요. 저 C가 빵원인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매출이 150이었는데 왜 빵원이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메이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죠? 밑에 사람들 거부터 빼주고 남는 게 위로 올라오는 구조기 때문에 C 밑에 있는 D 거를 빼주고 남는 게 C 거가 되는데 D 거를 다 계산해서 빼주고 나니까 빵원이에요. 위로 올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공정한 수익 구조구나.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럴 경우 있죠. 스폰서가 나를 가입시켰는데 나는 열심히 막 애용을 해서 20만 점을 모았는데 스폰서는 아무것도 안 써. 그럼 스폰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내 거부터 빼주고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6,000원, 스폰서는 빵원이에요. 그럼 나랑 스폰서랑 똑같이 쓰면 위에 있으니까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야? 해도 계산을 해보시면 똑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수익 구조고 저는 사실 수학을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답을 주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답이 적혀 있어서 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 중에 제일 긴장되는 부분이 여기였는데 이제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회사를 제대로 알아보고, 알아봤더니 아메이를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제대로 하기로 했고, 6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작년 에듀 파운더스 PT가 되어서 이제 케언즈에도 초대가 되어서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6년의 파운더스 PT면 저 사업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가 어렸으니까 아이 키우면서 레슨하면서 처음에 이제 부업으로 시작했던 일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약간 그게 전환점이 돼서 좀 전업으로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저희 남편은 기타리스트예요. 그래서 남편도 일이 다 끊겼고 저도 일이 다 끊겼고 할 수 있는 게 아메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열심히 했는데 SP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에는 제가 뭔가 선을 긋고 있었어요. 나는 레슨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기를 키우니까, 그냥 뭐 50만 원만 벌면 돼, 100만 원만 벌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벼랑 끝에 몰리니까 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SP 할 때 330만 원이 통장에 꽂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저희 남편이 얼른 나가라고 계속 열심히 해. 애는 내가 볼게. 나 어차피 집에 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저는 근데 이제 제가 핀 성장이 빠르든 느리든 제가 아메이 속에 있으면서 제일 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에게 성장이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메이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하지 않았다면 6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냥 성장 없는 시간으로 보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삶을 사셨대요. 청년기 때는 열심히,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돼서는 열심히 일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열심히 놀러 다니시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래요. 평생 공부해야 되고 평생 일해야 되고 평생 즐기며 살아야 되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도 세상이 계속 너무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에도 AI 하면서 막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진짜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모르고 평생 살 수 있을까? 아니, 지금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이런 교육을 계속 시켜준다는 게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알려준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그 분이 쓰신 책에 내가 왜 네트워크를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성공에 대한 태도, 리더십 기술, 커뮤니티 기술, 사람 관리 능력, 두려움, 의심, 그리고 자신감, 결여의 극복,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극복,
돈 관리 기술, 투자 기술, 책임 능력, 시간 관리 기술. 이거를 다 네트워크를 하면 배울 수 있다라고 책에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저한테 필요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이런 걸 다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가면 애들 요즘에 새학기잖아요. 막 이렇게 시간표가 막 올라오고 준비물을 챙겨주고, 저희 딸도 이번에 1학년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메에 왔더니, 뭐 글씨가 좀 깨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아메에 왔더니 이렇게 어른들이 다니는 학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도 알려줘, 경제도 알려줘, 운동도 시켜, 막 책도 읽으라고 해, 꿈꾸라고 해, 막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그런데 돈도 받지 않고, 여기에 오면 뭔가 정보도 있고, 함께하는 가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여기 왔다 가면 남는 것이 나한테 계속 쌓여 있다라는 게 들어서 정말 누군가에게 여기는 알려주고 싶다, 같이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진짜 똥손이에요. 요리를 진짜 못하고, 저는 요리랑은 정말 잠을 쌓고 살았던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스폰서님이 초코빵을 애기 해주라고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고, 저희 애가 막 엄마 초코빵 해줘, 초코빵 해줘 해가지고 집에서 제가 혼자 했는데 이런 초코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애가 울었어요. 엄마, 이거는 보라 이모가 해준 거랑 너무 달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요리도 잘하게 되고,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퀸이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영양제 되게 싫어하고 불신하고 막 이랬었는데,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952년에는 시금치 한 단이면 됐던 이 영양소가 지금은 1993년에 이미 19단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40단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금치 비싸요. 40단 사면은 거의 더블 X 돈 나와요. 네, 그리고 오렌지도 1952년에는 하나 먹으면 됐던 게 93년에 20개 먹어야 되니까 지금은 진짜 오렌지 한 박스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과일도 비싸고 먹을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땅속에 미네랄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화학 비료를 쓰고 산성비가 내리고 미세먼지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은 더 이상 땅에 이런 미네랄들이 없고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비실비실한 이런 채소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사람 몸에도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가끔 이런 거 먹을 때 있잖아요. 저는 야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인스턴트만 먹었나? 밀가루 너무 많이 먹었나? 오늘은 야채를 좀 먹어야겠다 하고서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오늘은 건강을 위해 너를 먹어야겠어 하면서, 나 너무 칭찬해 하면서 뿌듯해 하면서 이렇게 야채를 하나 사서 먹었어요. 근데 다시 봤더니 하루 이만큼은 먹어야 정량을 먹는 거래요, 채소를. 그래서 아니 어쩌다 한번 저렇게 한 팩 먹는 것도 뿌듯한데 지금 매일매일 저렇게 어떻게 사 먹어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채소나 야채나 그런 영양소들을 많이 챙겨 먹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로 인한 이런 미병들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여기에서 다 해당이 됐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염이 심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손발 저림이 되게 심했고, 손발이 항상 차갑거나 뜨겁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만성 피로, 피곤해 이렇게 하고 살았고, 그리고 생리통도 심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병이라고도 생각 안 했고, 그냥 난 건강해. 근데 좀 피곤해. 그리고 좀 비염이 좀 심하고 생리통이 심해.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영양소 부족에서 온 미병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합 비타민 같은 것들을 많이 챙겨 먹으면서 지금은 정말 그런 증상들이 거의 없어요. 다리 저리거나, 뭐 제가 자다가도 쥐가 나서 많이 깨서 막 남편한테 주물러 막 이러면서 깬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20대 때인데도.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게, 대학교 때 학교 다닐 때도 버스를 타고 제가 다니면 이렇게 잠이 들잖아요. 도착했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눈은 떠지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일어난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살면서 제일 건강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하도 당뇨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집안에 또 당뇨가 많으세요.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살이 자꾸 찌고 하니까 당뇨 검사를 좀 해봐야겠어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하고 저 당뇨가 너무 걱정돼요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검사 결과 보시더니 살찐 거 치곤 너무 건강한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되게 걱정을 했대요. 저의 몸을 보고, 이분 좀 많이 걱정된다 했는데, 결과를 보더니 가요끈다 하시면서, 살찐 거에 비해서는 너무 건강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양제를 그동안 챙겨 먹고, 여기서 이렇게 건강을 챙겼던 것들이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 이제 시그니처인, 이제 더블엑스. 보면은 미네랄 10가지, 비타민 14가지,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 19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저거를 하루치만 내가 계산을 해서 장을 봐서 먹으려고 해도 8만 원, 9만 원의 장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한 달 동안 9만 원이라는 가격에 먹을 수 있다면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저희 아이들은 솔직히 저는 이 표를 보고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살면서 가장 그래도 채소를 많이 먹고 영양을 가장 잘 챙길 때가 언제죠? 태어나서부터 10살 이전까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이유식도 막 야채 갈아서 먹이고 간식도 절대 안 먹이고 좋은 것만 찾아서 먹이고 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런데도 칼슘이 저렇게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하고 비타민 A가 부족하고 철분이 부족한 퍼센테이지가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제목이 보면 섭취 기준 미만 섭취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신경 써서 먹이는데도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는, 정말 저는 저걸 보고 조금 아이들도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저는 또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수기에 감동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저희 집이 저 어렸을 때부터 그 미네랄이 없는 그 역삼투압 정수기를 오랫동안 써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을 많이 못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편의점에서 생수 돈 주고 사는 사람.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지? 저걸 왜 먹지? 그냥 이해가 안 됐어요. 맹물을 왜 돈 주고 사지? 맛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목마르면 차라리 음료수나 뭐 이온 음료를 사 먹어야 조금 돈값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생수를 먹지? 그 정도로 물을 안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물을 드시면 속이 쓰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메이를 알기 전에 그냥 우리 집은 물이랑 잘 안 맞는 집안인가 보다. 어떤 집은 뭐 고기가 안 맞고 뭐 이런 집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물이랑 안 맞는 집인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물을 잘 안 마시고 살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미네랄이 없는 물을 너무 오랫동안 마셔서 위가 많이 상하고 그 텅 빈 물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물맛도 못 느끼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된다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물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건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혈액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는데 탈수 증상이 있는 피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염증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피딱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물을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많이 먹으면 각종 암과 성인병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런 미네랄이 없는 물은 식수로 절대 허용되지 않고 공업용수로만 쓰는 물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몇십 년 동안 저희 집이 돈을 주고 썼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런 미네랄이 없는 물보다도 더 문제인 게 이런 한강이나 수돗물이나 이런 데서 발기부전 치료제, 우울제, 항생제, 소염제, 간질치료제 등 17종의 의약물질들이 검출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항생제, 내성 세균까지 이렇게 검출이 되고 있다고 하고 생수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 너무 많이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제대로 된 정수기를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치킨하고 라면 언젠가는 만났어야 했어. 코감기도 왔는데 너 뭐냐? 아직도 안 갔니? 목감기랑 같이 왔네.
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쓰여지는 이 플라스틱은 버려지면 결국 돌아서 작은 조각이 된 상태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사이 플라스틱을 끊임없이 손에 쥐게 됩니다. 일상생활뿐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플라스틱은 곳곳에서 쓰입니다. 이 과정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집니다.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 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땐 손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실험쥐의 입에 머리카락 50분의 1의 두께인 2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넣었습니다. 위장이나 신장 등 소화기관은 물론 뇌에도 쌓였습니다. 위험한 물질이 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혈액-뇌 장벽도 뚫었습니다. 단순히 뇌에 축적되는 것 이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뇌에는 미세 악교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을 분해해 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미세 악교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에선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뿐 아니라 죽은 미세 악교세포를 분해하기 위해 또 다른 미세 악교세포를 동원하지만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연구팀은 뇌 안에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신경 넘겨주세요. 합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 진짜 이슈가 많이 되고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기 전부터 아메이는 이제 미리 알고 신제품인 이 정수기를 미세 플라스틱까지 99%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신제품을 미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약품까지도 모두 걸러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정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네, 이 영상 좀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환경에 우리가 진짜 이제는 진심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도 아메이는 65년 전부터 이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제들도 다 고농축으로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물로 들어가도 다 이제 자연에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농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송비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저 딥시드랍을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면 통마다 다 희석해 놓은 세제들을 팔면 너무 더 돈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운송비가 그만큼 더 10배로 들고 20배로 들기 때문에 고농축으로 만들어서 한 번만 배달하고 그런 모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북극에서도 이렇게 자연 환경의 보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각심을 깨워줬다 해가지고 유엔 환경 프로그램 공로상까지 받은 회사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메이 제품이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세제들에 붙어 있는 이런 세이퍼 초이스, 미국 환경보호청이 연구진이 검토한 제품이고,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리더라는 그런 제품들에게 붙여주는 이런 마크가 있다는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진짜 많이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엔 경제 시간인데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학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리도 제가 배웠고, 또 환경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또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뭐였냐면 바로 이 경제에 대한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가 둘 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걸 준비해야 된다. 남편이 50살 때도 기타 레슨을 할 수 있을까? 60살에도 기타 레슨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40살이 되기 전에는 뭔가를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항상 하고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그런 나의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이런 은퇴 후의 삶까지도 저는 그냥 막연히 40살 거기만 보고 살았는데 아메이에 오니까 그뿐만 아니라 60, 70, 80, 90, 100세 시대까지 내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 내가 30년 동안 먹고 살려면 11억 6,64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마련하지?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면 83년이 걸린대요. 다 모으기 전에 제가 죽겠어요.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하면 42년이 걸리고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하면 28년이 걸리는데 지금 매달 300만 원이 저축이 아니라 지금 쓰기도 바쁜데 300만 원씩 어떻게 저축을 하지? 매달 500만 원씩 어떻게 저축하지? 매달 1000만 원씩 저축해도 8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다. 저축은 답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모두 다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장인 자영업 시간과 수입을 바꾸는 이런 임시 수입으로 삶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런 돈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전체 인구의 5%, 전체 부의 95%가 있는 이 기업과 투자가 분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라라는 이 방법을 제가 선택하게 된 거고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라라는 그 말 중에 제일 우수한 기업인 아메이에 몸을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한다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쓰던 마트,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샀던 것들을 아메이 마트로 옮겨서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아메이 마트로 사용하면 뭐가 혜택이냐? 좋은 제품,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 유기농 그런 제품들을 착한 무료 회원 가입을 하고 또 착한 가격에 쓰실 수가 있고 또 완벽한 AS라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해서 반품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기업 마트를 이용했을 때는 0.1%의 캐시백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아메이에서는 소비자만 하더라도 3%에서 21%의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이나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 부업, 전업, 상속, 여행까지 이런 혜택을 주는 마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을 바꾼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는 웅진코의 정수기 물을 마시고 2080 치약을 쓰고 엘라스틴으로 샴푸를 머리 감고 이런 것들을 쓰던 것들을 이제 저 아메이 알기 전에 저 그렇게 막 퍼실로 빨래하고 그 다음에 코팅 후라이팬에 애들 밥 해주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프링 정수기 물을 마시고 글리스터 치약 칫솔로 이를 닦고 마우스워시로 가글을 하고 이렇게 저는 생활의 모든 제품들을 아메이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우리는 포인트를 나만 모으는 포인트였는데 아메이 포인트가 돈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내가 소개한 사람이 사용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가입할 때만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내가 가입을 시켰으면 이 사람이 평생 아메이 마트에서 제품을 쓸 때마다 나와 함께 적립이 되는 포인트를 쌓아주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정말 소중한 포인트고 어떤 회사도 이렇게 해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곳에 회원을 우리는 가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곳에 가입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동안 부자로 만들어줬죠. 근데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회원을 모집하라고 기회를 준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만 유일하게 너가 회원을 직접 만들어봐. 그래서 너의 자산을 만들어봐. 라고 자산을 만들 기회를 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아메이 왜 해? 그거 왜 해? 그거 파는 거잖아. 그거 이런 거잖아. 그거 왜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이 아메이만 나에게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산을 만든다는 거는 내게 연금과 같은 따박따박,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상속까지 되는 그 돈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알아보시고 마트를 바꿔보고 정보를 공유해서 연금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나는 그래도 사업은 못하겠어. 그냥 제품만 쓸래? 하시면 이렇게 현명한 소비자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저처럼 그냥 애기 키우면서 나 본업하면서 추가 수입으로 얻고 싶어 하면 스몰 비즈니스 하시면 되고요. 지금의 저처럼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끝낼 일이 아니다. 가문을 바꾸고 내 인생을 뭔가 바꿔봐야겠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끝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빅 비즈니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빅 비즈니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이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를 좀 품어보고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먹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의 다이아몬드라는 건 뭐냐면 무자본으로 리스크 없이 부업으로 시작해도 되고 자산을 5년 동안 만드는 플랜인데요. 매달 평생 상속까지 되는 그 월 1,000만 원의 돈이 나오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최근에 조금 들었는데 다이아몬드가 이제 물가가 많이 상승돼가지고 캐시백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1,000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매년 2, 3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나 혼자 그냥 고분분투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팀과 함께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다이아몬드까지는 못하겠어.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나는 1,000만 원 그런 거 꿈도 안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맞는 목표를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매달 나오는 100만 원이라도 너무 좋다. 200만 원도 너무 좋고 300만 원도 좋고 500만 원도 너무 좋아요. 100만 원만 따박따박 나오게 만들어도 부동산으로 치면 2억, 금융자산으로 치면 2억 5천만 원의 자산을 내가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저는 돈이 없더라고요. 투자하고 싶지만 투자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안에서 나의 자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메이가 또 좋은 게 뭐예요? 여행까지 아까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편이랑 딸 둘이 있는데, 저 사진은 이제 저희가 아메이에서 한번 프로모션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규 3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제주도에 제주도는 아니고 호텔 그 숙박권 뭐 이런 거를 주신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팀원들이랑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데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남편은 원래 워커홀릭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신혼여행 갈 때도 자기 일해야 된다고 기타 쳐야 된다고 기타를 들고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메이 여행은 좀 다르잖아요. 내 돈 들여서 하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즐기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고, 이번에 제가 작년에 파운더스 PT가 되면서 이제 케언즈에 초대가 돼서 갔다 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남편도 같이 갔으면 좋았겠지만 같이 가지 못하고 저 혼자 갔어요. 근데 저는 가기 전에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남편이 애를 2명을 잘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 막 애들이 날 찾으면 어떡하나, 너무 슬프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공항 도착하자마자 너무 기쁜 거예요. 애들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기 인증도 찍고 그다음에 스폰서님들과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그리고 저는 또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이틀 연속 바다에만 있었어요. 코알라 안 보러 가고. 네, 근데 모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만약에 깃발 여행이다 그러면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첫날 스노클링을 신청해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께 얘기했어요. 원래 다음 날은 제가 그 열대야우리 그런 거 신청했었는데 스폰서님 저 여기 안 가고 여기 다시 가고 싶다고 했더니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메이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설마 하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바꿔주셔서 저는 이틀 연속 제가 원하는 거를 하고 너무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왔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진짜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돈 걱정하지 않고 가는 여행이 진짜 여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신혼여행을 똑같은 곳으로 케언즈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녀와서 막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렇게 남편이랑 제가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남편한테 도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3을 하고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저희가 그때 세례그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고, 저희가 여행을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케언즈가. 호주가 너무 좋아서, 우리 여기 다시 오고 싶다. 다시 오고 싶다. 우리 몇 년 후에 다시 올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남편이, 우리 3년 후에 오자. 3년 후에 오게 내가 데려와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저 인증샷을 남겨놓은 거였어요. 근데 3년은 웬걸 10년이 지나도 가지를 못하잖아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11년 만에 아메이를 통해서 여기를 다시 갔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고 나니까 제가 뭔가 아이 키우고 뭔가 이렇게 살 때는 자꾸 내 거를 내려놓고 아이한테 양보하고 내 꿈을 자꾸 접고 이런 삶을 살다가 아메이에 오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배우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니까 점점 더 나의 꿈을 계속 찾게 되는 거고 나도 계속 꿈꿔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의 꿈은 계속 더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6년 전에 내가 아메이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아메이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은 이렇게 많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에너지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희망적이고 용기를 내려고 하고 이렇게 꿈을 꾸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아메이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게으름 피고 부정적인 말 하고 남편 막 빨대 꽂고 막 너 빨리 가서 일해. 막 레슨센터 늘려. 막 이렇게 잔소리 하면서 살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 그때 아메이 하길 잘한 것 같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그때 하길 잘했다.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다. 비록 내가 막 빨리 뭐가 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팀과 함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에 무서웠던 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공부도 잘 못했는데 난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난 말도 잘 못했는데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팀으로 같이 우리가 또 시너스트라고 하는 너무 좋은 팀에 여기 왔기 때문에 이런 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스폰서님들이 가르쳐주고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배우기만 하면 잘 배울 자신이 있으면 아메이는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사실 제가 아까 그 특별한 딸이라고 했던 저희 둘째 딸은 저희 친딸은 아니고 제가 위탁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36개월에 와서 지금 올해 초등학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는 이제 남들 제가 돕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입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거를 겪고 나니까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는 말이 저는 실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준비된 엄마가 되고 싶고 선한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 안에서 따뜻한 성공 제조기인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A70 혹시 꿈꾸고 계신가요? 대답이 꿈꾸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처음에 A70이 발표됐을 때 보석핀 리더님들은 좋겠다. 다른 리더님들은 좋겠다. 이렇게 부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시너스트에서 정말 감사하게 A70 도전하는 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파분더스 PT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했고, 나한테는 아직 기회가 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하게 파운더스 PT들 중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꼬랑지로 그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 옛날에 저 같으면은 전 정말 무서움도 많고 했기 때문에 스폰서님 저는 못해요. 그냥 저는 여기 조용하게 잘 따라갈게요.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뭔가 꿈이 생기고 달라지고 뭔가 이번에는 해봐야겠다. 진짜 계속 이런 시시한 삶이 아니라 뭔가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 가난의 대를 끊고 싶다라는 저한테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A70 방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다. 해내야겠다. 그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열정적으로 사업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고 동기부여도 너무 많이 받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또 본사에서도 얘기해 주시는 게 작년 10년 전에 그 50주년에도 다이아몬드로 참석했던 분들 중에 파운더스 PT 미만이셨던 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돼서 오신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요즘에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 미래의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지금 10년 후에 내가 지금 2025년에 지금 여기 미팅장에 앉아있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으실까요? 저는 10년 후에 제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힘내, 수고했어, 잘했어. 네, 그리고 저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리더님들도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고마워할 일들을 한번 하시는 시간들을 보내신다면 더 나은 삶, 더 멋진 성장해진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